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전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까지 셜록 홈즈 시리즈 얼룩끈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D를 이어서 2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야기를 계속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언니와 제가 쌍둥이란 얘긴 조금 전에 했죠. 쌍둥이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서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잘 통해요. 궂은 날이었어요. 밖에선 바람이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란스러운 바람소리에 섞여서 갑자기 여자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언니의 목소리였죠. 겁에 질려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걸치고 복도로 뛰어갔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언니가 말했던 것과 같이 낮은 휘바람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뒤이어서 쨍그랑 하는 마치 금속 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방 앞으로 달려갔더니 빗장을 빼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전 누가 나올지 몰라 그저 멍하니 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복도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빠끔히 열린 문틈 사이로 언니가 나오는 것이 보였죠. 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리면서요. 제가 달려가서 언니를 안았지만 언니는 그 순간 무너지듯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딘가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온 것조차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몸을 숙이자 언니가 갑자기 외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헬렌, 끈이야, 얼룩끈. 그 목소리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고 얼붓아버지의 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다시 경련이 일어나서 말을 하진 못했죠. 전 커다란 목소리로 얼붓아버지를 부르며 그의 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바로 그때 가운을 입은 얼붓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얼붓아버지와 함께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붓아버지는 언니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 의사에게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언니는 점점 기력을 잃더니 의식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 소중한 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떴어요. 잠깐만요. 휘바람 소리와 금속 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까? 틀림없이 들었나요? 홈즈가 헬렌에게 물었다. 주위 검시관도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틀림없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고 집도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상황이 그랬으니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르죠. 언니가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른손엔 타다 남은 성냥을, 왼손엔 성냥갑을 들고 있었고요. 두려운 마음에 성냥불로 방안을 살펴보려 했군요.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얼붓아버지는 난폭하기로 주에서 유명했고
검시관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주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연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언니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의 덧창도 전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점에 제가 확실하게 직원했어요. 덧창은 옛날식인데 폭이 넓은 걸쇠가 달려 있어요. 매일 밤 이 걸쇠를 단단히 걸어두죠. 벽도 꼼꼼히 두드려가며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곳이라곤 조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바닥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지만 벽과 다를 바 없었고요. 굴뚝의 폭이 넓긴 하지만 커다란 U자형 못을 4개나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올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언닌 틀림없이 혼자 방에 있었을 거예요. 이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었고요. 독살의 흔적은 없었나요? 홈즈가 물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독약에 대한 검사도 해보았지만 독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애석한 일이군요. 그럼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홈즈씨, 언니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던 걸까요? 저로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숲속에 집시들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 근처 어딘가엔 늘 집시 몇 명이 있었어요. 참, 그리고 언니가 끈이라고 말했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얼룩끈이란 것은. 그때 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끈이라고 하면 영어로 밴드니까 몇 사람의 모임이란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숲속에 모여있는 그 집시를 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했어요. 그렇게 보기엔 얼룩이란 말이 걸리긴 하지만 어쩌면 집시들이 곧잘 머리에 들고 다니는 그 얼룩무늬 네커치프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것을 뜻하는 말로 했던 건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홈즈가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군요. 얘기를 계속 해보시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언니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어떤 분이 1개월쯤 전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아미티지, 퍼시 아미티지란 분이에요. 레딩에서 가까운 크레인 위터에 살고 있는 아미티지 씨의 차남이에요. 얼붓 아버지도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린 이번 봄에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틀 전이었어요. 저택 서쪽에서 수리 공사가 시작됐는데 실수로 제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방을 언니 방으로 옮겨 언니가 쓰던 그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어젯밤 침대에 누운 전 언니의 끔찍한 최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 주위가 조용해지자 언니가 죽었던 날에 들려왔던 그 낮은 휘바람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그 공포, 당신도 아시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램프에 불을 붙였는데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시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옷을 갈아입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저택에서 빠져나왔어요. 집 맞은편에 있는 크라운 호텔로 가서 이륜 마차를 불러 타고 그 마차로 레더헤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홈즈 씨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바로 이곳에 달려왔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그것으로 전부 끝인가요? 홈즈가 말했다. 네, 끝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 의붓아버지를 감싸주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헬렌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홈즈는 그녀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에 소매 끝에 달려있는 검은 레이스 장식을 들이올렸다. 그녀의 하얀 손목에는 엄지와 4개의 손가락 자국으로 보이는 검푸른 멍이 5개 찍혀 있었다. 참기 힘든 일을 당하셨군요. 홈즈가 이렇게 말하자 헬렌은 얼굴을 붉히며 멍이 든 손목을 감추고 말했다. 얼붓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어서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홈즈는 깍지 낀 양손 위에 턱을 올린 채 소리내며 타오르고 있는 난로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홈즈가 침묵을 깼다. 아주 까다로운 사건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겠는데 그 전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스톡 모란의 저택에 간다면 로일로 박사님께 들키지 않고 방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마침 오늘 얼붓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런던에 오실 거라고 했어요. 밤이 되기 전엔 돌아오시지 않을 테니까 방을 조사하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나이 든 가정부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영리한 편이 아니니 제가 잠시 내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주 잘 됐군요. 왓슨, 자네 역시 이 여행이 싫진 않겠지?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럼 제가 왓슨과 함께 가보도록 하죠.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두어 가지 런던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늦어도 12시 기차로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두 분이 기다리시는 일은 없겠죠? 왓슨과 저는 오후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도 처리해야 할 일이 한 두어 가지 있거든요. 바쁘지 않으시다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홈즈씨. 그만 가봐야 해요. 걱정거리를 당신에게 전부 털어놓았더니 속이 한결 후련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어요. 헬렌은 두꺼운 천으로 된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며 미끄러지듯 방에서 나갔다. 의자에 앉은 채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서 홈즈가 물었다. 왓슨, 조금 전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불가사의하고 불길한 사건 같아. 맞아, 불가사의하고 불길한 사건이야. 하지만 말일세, 만약 헬렌 양의 말대로라면 바닥에도 또 벽에도 이상은 없었어. 문, 창문, 그리고 굴뚝까지 어느 곳을 통해서도 방으로 들어갈 순 없고. 그렇다면 얼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헬렌 양의 언니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그렇다면 한밤중에 들려왔던 휘바람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언니가 죽기 직전까지 했던 그 이상한 말은? 글쎄, 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보게 왓슨. 몇 가지 힌트가 있어. 한밤중에 들려오는 휘바람, 집시들이 있고 그들은 나이든 얼붓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자는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언니가 죽기 직전까지 했던 그 끈이라는 말, 그리고 헬렌 양이 마지막에 들었다던 금속 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어쩌면 그건 걸쇠에서 났던 그런 소리였을 수도 있어. 모든 덧창에 금속으로 된 걸쇠가 튼튼하게 잠겨있다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냈었던 것일 수도 있단 말이지. 왓슨, 이 정도의 힌트 말씀 충분하네.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다면 집시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나도 잘 몰라. 홈즈, 자네의 추리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듯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스톡 모란 저택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내 추리가 완전히 빗나갔는지 아니면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인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 바로 그 순간 홈즈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홈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은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거구의 사내가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농부와 의사를 하나로 섞어 놓은 듯 독특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검은 실크의 틀을 쓰고 긴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다리에는 각반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사냥할 때 쓰는 채찍을 흔들고 서 있었다. 모자 끝이 문틀 위에 닿을 만큼 키가 크고 양쪽 문설주에 닿을 만큼 어깨도 넓었다. 주름투성이에 검게 그을린 한눈에도 성질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커다란 얼굴이 우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신경질적인 눈, 높고 커다란 코,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늙은 맹금류를 연상시키는 그런 얼굴이었다. 누가 홈즈지? 갑자기 뛰어든 사내가 따지듯 물었다. 나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홈즈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림스비 로일로 박사다. 스톡 모란에 살고 있지. 아, 그러셨습니까? 박사님, 들어오셔서 앉으시죠. 홈즈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런 건 집어치워! 여기에 내 딸이 왔었지. 내가 다 미행을 했다고. 딸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홈즈가 이렇게 말하자 로일롯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딸이 무슨 말을 했지? 꽃이 곧 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홈즈는 계속해서 딴청을 피웠다. 뭐야, 우물쭈물 넘어갈 생각인가? 응? 로일롯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채찍을 흔들며 말했다. 네 녀석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왔다. 이 악당 같은 녀석아. 벌써 옛날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녀석. 홈즈가 빙그레 웃었다. 홈즈 이 감초 같은 녀석. 홈즈가 더욱 크게 웃기 시작했다. 홈즈, 이 런던 경시청의 앞잡이 녀석. 건방 떨지 마! 홈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킬킬대며 웃기 시작했다.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한 홈즈가 한마디 더 덧붙였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즘 뭐 바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틈틈이 읽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